안녕하세요. 아이소망 난임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유튜브 딱 2개 올려놓고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 가족한테 그동안 기쁜 일이랑 슬픈 일이 한 번에 찾아오는 바람에 제가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요. 또 슬픈 일이 찾아오면 사람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걸 극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난임으로 한 2년 정도 고생을 하고 첫째 아이를 시험관으로 어렵게 가져와서 출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가 벌써 4살이 됐는데 그동안 둘째도 찾아오지 않아서 둘째 난임으로 또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자연 임신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도 받았고 양가 어른들한테도 알려가지고 좀 뒷수습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자연 임신을 해서 2줄이 나왔죠. 제가 임신을 확인을 좀 빨리 했어요. 건강이 좋아졌는지 희발월경을 겪고 있었는데 한 43일에서 45일 정도 되는 기간에 한 번씩 생리를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8번에서 9번 정도밖에 생리를 안 했을 거예요. 갑자기 제가 건강이 좋아져서 29일에서 30일 만에 따박따박 생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5, 6개월 정도 생리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또 생리를 안 하길래 또 예전처럼 생리기간이 들쑥날쑥 하나 보다 생각을 했죠. 달력을 봤는데 갑자기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29일에서 30일 기간, 그러니까 주기로 생리를 한 4, 5개월을 했는데 갑자기 안 하니까 몸이 또 나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래에 되게 피곤하고 잠도 많이 오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 하고 임태기를 했는데 2줄이 나온 거죠. 처음에는 임태기를 한 게 아니라 임태기가 집에 없어가지고 배란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배란 테스트기로도 2줄이 나오면 임신 확인 가능하다고 해서 배란 테스트기로 했는데 2줄이 나왔길래 얼른 약국 가서 사왔더니 2줄이 진짜로 나온 거예요. 그 주에 바로 아이 데리고 다 같이 온 가족이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집을 확인을 했죠. 아이랑 동생 이름 뭘로 지을까 하면서 태명도 지어보고 아이가 일어나면 동생아 잘 잤어? 하고 배도 막 이렇게 걷어보고. 근데 이제 한 7주 후반 정도 됐을 때 심장 소리를 보통 들으니까 그때 병원에 가는 날이어서 갔는데 왠지 근데 그 전날부터 조금 느낌이 이상하긴 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심지어 회사에 출근을 했다가 또 첫째 때 기쁨을 느끼고 싶었는지 심장 소리 듣겠다고 회사까지 중간에 땡땡이 치고 와가지고 병원에 같이 갔는데 초음파를 딱 보려고 하는 순간 진짜 그때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아기가 없네 하면서 아기집이 완전 커다란데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기가 없네요 했더니 선생님이 너무 당황을 하시면서 그쵸, 지금 7주, 8주 후반이면 아기가 1cm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아기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유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제가 겪은 경우는 아직 아기는 생기지 않았지만 계류유산에 해당을 해서 소파 수술을 받았고요. 일반적으로 소파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궁 내벽을 긁어내는 그런 위험한 수술을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좀 흡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부드럽게 제거해 주신다고 해서 아기집 제거까지 무사히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항생제도 먹고 이제 약을 조금 먹었어요. 저 같은 케이스를 고사난자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죠. 고사난자. 근데 의사 선생님은 저를 배려하기 위함이신지
고사란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고사난자 아니고 고사란이에요 하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어요. 환자분만 그렇게 고사란으로 유산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사난자라는 게 뭐냐면 겪어보신 분들만 아마 아실 텐데 자궁 내벽에 그 배아가 정상적으로 착상은 했지만 그 착상한 이후에 아기집까지는 정상적으로 관찰이 돼요. 저도 5주에 아기집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내부에 태아가 관찰되지 않거나 커지지 않는 경우를 고사난자라고 해요. 보통 5주에서 6주쯤에 아기집이랑 난황만 보이거나 아기집은 있는데 난황도 없고 태아도 없는 경우에 고사난자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된다고 해요. 왜 처음에 5주 때부터 몰랐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5주에는 아기집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분이 제 초음파를 보셨더라도 아마 고사난자라고 진단을 내리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 난황이라는 게 우리 난황까지 확인했어, 이렇게 고리 형태래, 난황 확인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난황은 임신 초기에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태아가 탯줄을 통해 엄마랑 연결되기 전까지 배설, 대사, 영양 공급까지 이루어주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해요. 대부분 아기집이 관찰이 됐으면 난황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난황은 한 10주까지 관찰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난황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도 비정상 임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난황의 크기도 이제 병원 갔을 때 관찰을 하게 되는데 비정상 임신에 해당될 경우에 유산될 가능성이 있거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만약 7주나 8주까지 저처럼 태아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보통 고사난자로 판명을 하고 진단을 내려서 임신을 종료한다고 해요. 고사난자의 원인이 뭘까요? 고사난자의 원인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정확한 원인은 없다고 해요. 정말 답답하죠. 원인이 없대요. 그 원인을 없는 게 아니라 원인을 모른다고 얘기해야 맞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염색체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검사해보지 않은 다음에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통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난자랑 정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 단계에서 잘못됐다든지 배아까지는 만들어졌지만 이제 착상하고 태아로 크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이어가지고 태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였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답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36살인데 사실 고령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결혼도 많이 늦고 출산도 많이들 늦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고령도 아니고 건강도 웬만하면 되게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되게 받아들이기가 사실 힘들었거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번에는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임신을 위해서 좀 몸 관리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고사난자의 임신 증상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고사난자는 아기집만 커져 있고 태아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증상으로는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없고 일반 임신 증상을 100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입덧을 한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임신 증상이 있잖아요. 그걸 100이라고 한다면 고사난자인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째 때는 입덧이 좀 먹덧이었는데 좀 그래도 격하게 있는 편이었어요. 한 2달 정도? 근데 요번에는 입덧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미적지근하다. 입덧인 것 같고 아니면 좀 소화불량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애매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잠은 되게 많이 왔는데 입덧이 조금 미적지근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증상만으로는 고사난자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제가 느꼈던 임신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를 출산하고 나서 원래 보통 여성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가슴이 조금 부풀잖아요. 근데 출산하고 나서는 그런 게 없었다가 요번에 임신 확인하고 나서는 좀 가슴 통증이 있었고 가슴 크기가 조금 커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음식은 먹고 소화시키는 데는 문제 없었지만 약간의 미식거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8시간 이상 자야지 좀 생활이 될 정도로 항상 피곤한 느낌이 있었고요. 보통 생리 전후에 느끼는 여성들만 아는 기분인데 막 감정 기복이 엄청 심했었어요. 이거는 성격인지 아니면 임신 증상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임신 증상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고산환자일 거야 뭐 이런 증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전날에도 기분이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당일날 원래 임신 확인하고서 아침을 꼭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왠지 입맛도 없고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빈속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산환자인 거를 확인을 하고 임신 종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수술 오늘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금식을 한 덕에 2번 발걸음 안 하고 당일날 수술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보통 고산환자로 임신 종료해야 될 것 같다고 진단을 받으면 또 다른 병원을 가본다든지 뭐 고민을 좀 더 해보신다고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8주 초반인데 아기가 안 생겼다면 그냥 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당일날 수술을 했어요. 통증이 있다거나 출혈이 있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보통 생리처럼 출혈이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 출혈이 많으면 또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생리 끝난 다음에 약간 비치는 정도의 출혈이 조금씩 있었고요. 아프면 진통제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약도 구비해 놨었는데 사실 병원에서 받아온 약 한 4일 정도 먹으니까 통증도 없었고 그냥 별로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평소랑 같아서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 종료하고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은 잘 쉬어야 되고 조리하듯이 좀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첫째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좀 많이 활발한 아이여서 보통 어린이집 끝나면 이제 놀이터를 막 1시간, 2시간씩 갔었고 막 안고 다니고 사실 조리다운 조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근데 오히려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만큼이라도 버틴 것 같아요. 보통은 첫 임신 준비하시다가 유산을 겪으시거나 이렇게 좀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은 극복하기가 그만큼 어려울 것 같은 게 집중할 그런 무언가가 없잖아요. 사실 뭐 무료하게 TV를 본다든지 책 본다든지 그것도 진짜 하루 이틀이죠. 며칠 지나면서 마음을 회복하기가 사실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난임 계정을 운영하면서 그런 어려움 겪는 분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위로를 한다고 힘내시라고도 하고 다음에 꼭 예쁜 아기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도 해드리지만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는 누구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거의 집에서 쉬면서 힘들 때는 글을 썼어요. 이제 제가 브런치 작가가 돼가지고 브런치에다가 그 힘든 감정을 좀 토로하면서 좀 풀었고 집에서 충분히 쉬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 보내놓고 조금 쉬면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자책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아이가 잘못됐을까? 아니면 어떻게 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태아가 생기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이가 이번에는 나하고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으실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사실 난임과 유산과 이런 것들의 이유는 정말 셀 수 없이 많고, 그리고 원인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나 때문이다, 뭐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가 많이 어렵겠죠. 모쪼록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아직 생리가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임신 종료로 인해서 소파 수술을 한 다음에 생리를 한 달 반에서,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생리가 찾아오지 않으면 병원에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생리가 시작이 되면 한 주기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생리가 시작됐을 때 이제 난임병원에 가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첫째 아이 가졌을 때 냉동 배아가 있어가지고 지금 4년 정도 지났는데 내년에 폐기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냉동 배아 이식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잠깐 쉬는 동안 몸을 좀 더 건강히 해가지고 요번에 둘째 배아 동결해 놓은 거 이식하러 갔다 오고 나서는 꼭 임신에 성공했다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유산은 내가 선택한 일도 아니고 어떤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염색체의 문제이거나 원인 불명의 일이에요.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일이 더 잘 되거나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쓰고 건강한 아이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항상 기쁜 마음이랑 행복한 마음 가지고 둘째 기다려 볼게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